출래불사춘, 봄의 첫 달이라 할 수 있는 3월 한 달이 꼭 그랬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경남 지역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는 차별을 당하게 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일주기가 다가올 때까지 진상규명에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땠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시간에는 지난 한 달간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도가 무상급식 폐지하는 대신에 서민 자녀에만 국한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뉴스케이도 보도를 해왔는데요. 반대 여론이 높아져 왔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뉴스케이 보도를 보셨다시피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54.7%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입장은 36%로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18.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방금 본 게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인데도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역이라 그런지 반대 결과가 더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남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의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반대가 59.8%, 찬성이 32.4%로 무상급식 중단 반대가 27.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죠? 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한 다음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이었고요. 62.1%는 진상규명과 역사적 교훈을 삼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인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진상규명에 별 도움이 안 되므로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4.7%였습니다. 선체 인양 찬성 의견이 37.4%포인트 높았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일주기 전에 인양이 이뤄질지도 참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증세 논란 등으로 지난 1월 말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3개월 만에 30%대로 올라왔습니다. 2월 말 대비 6.2%포인트 오른 34.2%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8%포인트 하락한 54.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4%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긴 하지만 박 대통령 지지도가 소폭 회복되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2월 말 대비 새누리당은 0.3%포인트 오른 34.9%, 새정치민주연합은 2.3%포인트 오른 27.8%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파일럿 선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의 이슈 공감도 여론조사라는 게 이루어졌더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총선에서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은 현재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내년 총선의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중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느냐고요. 국정안정론이 44.3%로 42%의 응답률을 보인 정권 심판론보다 오차 범위 내인 2.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때까지 남은 시간이 결코 여당 편이 아니란 지적이 변수인 셈입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 대한 것도 있었죠? 네, 모두 6명의 여야 유력 주자가 상정됐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인데요. 32.5%의 지지를 얻어 1위입니다. 그 뒤로 김무성 대표가 16.8%, 박원순 서울시장이 12.1%로 문재인 대표와 각각 15.7%포인트, 20.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뒤를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8.8%, 안철수 의원이 7.2%,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대표는 3.4%포인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4%포인트 상승했고요. 김무성 대표 0.7%포인트, 박원순 서울시장 3.6%포인트, 안철수 의원 2.7%포인트,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 관악을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은 인기는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석 달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문 대표의 기세가 대세론으로 연결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벌써부터 다음 총선 출마와 관련된 정계 뒷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테니스 회동을 가졌다고요? 네, 정계 뒷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정몽준 전 의원이 먼저 출마를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출마 권유에 대해 오 전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노원병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은 정 전 의원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것을 두고 종로에 출마하려고 하냐고 물었지만 정 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장에 얽힌 인연이 있는데요.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났고요.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고 하더군요. 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 정치적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당시 오신환 후보가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는데요. 국민 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악을 판세가 요동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가장 뜨거운 접전지인 관악을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도 그렇고 오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정계 후문도 그렇고요.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가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